이 사례는 논점이 많고 복잡합니다. 창고 소유자 갑이죠. 이 창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을과 체결했습니다. 창고 사용 계약이고 월 차임을 정했으므로 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 후 그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반환 총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등기까지 경료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담보 전세권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이 성립하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질이 겸비되어 있죠. 창고 사용 수익이므로 용익물권성 인정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총권 담보 목적 전세권이기 때문에 담보 물권성도 인정이 돼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 계약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전세권 등기도 했죠. 이제는 전세금 지급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전세금 3억 원이라고 기입은 했지만 현금을 지급했던 게 아니에요.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금 기재사항입니다. 전세금 3억 원을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존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서 가름했던 것이죠. 이는 인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세금 지급에서 이 금자가 현금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현금으로서 전세금 지급도 되지만은 기존 채권 가름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전세금 지급으로 인정이 돼요. 그게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권은 성립되었고 효력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 보면 을은 갑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전세권 효력 주장할 수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 유효하고 전세 계약도 유효합니다. 2번, 그 후에 병이 이 창고를 매수했습니다. 이때 을의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고 물권입니다. 창고라는 이 목적물 자체에 붙어있는 거예요. 이 창고가 매매되면 이 물권도 같이 따라서 매수인 병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권의 특징이죠. 따라서 전세권자 을은 그 창고를 매수한 병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틀렸어요. 설명이 다소 복잡하면 단순하게 기억하는 방법. 을의 전세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매수할 때 병이 이를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이 병은 이 전세권을 인수합니다.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으로 공부하세요. 3번, 을의 전세권은 용익 물권성도 있고 담보 물권성도 있어요. 이 담보 물권이라는 것은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러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틀렸습니다. 4번,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 전에 임차인이 연체했던 차임 등을 공제하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이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임대차 계약 때 약정한 게 바로 보증금 계약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연체한 부분만큼을 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죠. 5번, 이 상황이 통정허위 표시예요.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진이야 표시가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 통정이 있는 겁니다. 그 효과는 통정한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고 선의 제3자에는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죠. 즉 통정허위 표시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유효합니다. 만일 제3자가 악이라면 무효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 계약 당시에 갑과 을 사이의 진위는 보증금 반환 총권 담보 목적 전세권이죠. 즉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진위였습니다. 그러나 표시에서는 이러한 연체 차임을 공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어요. 단순히 전세금 3억 원 이렇게만 기재해놨습니다. 따라서 진이하 표시가 불일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서 상호 간에 알고서 합의한 걸로 봤어요. 그게 바로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글만 가지고는 통모했다, 통정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통정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다시 5번을 보면 을이 정에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죠. 이 정은 제3자입니다. 그런데 정이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를 알았어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죠. 따라서 악의의 제3자 정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없다는 틀렸어요. 갑은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악의 제3자 정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